인생의 여러 난관 앞에서 지쳐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버텨보면 언젠가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을 들으면 묘하게 용기가 생기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기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저 견디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도 그 인내가 결국 새롭게 문을 열어줄 때가 옵니다. 첫 번째로,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유래와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특정 인물의 정확한 명시적 언급에서 기원했다기보다는 여러 역사적 인물과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인내와 끈기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내가 있는 곳에는 언젠가 보답이 찾아온다라는 취지의 가르침을 전했고, 동양에서도 고진감래라는 성어가 있듯이 힘든 시기가 가고 나면 달콤한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양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인물들 역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아내어 결국 성공의 문턱을 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전구 발명을 끝까지 이어나갔으며, 에이브러햄 링컨도 정치적 실패를 연거푸 겪으면서도 꿈을 향해 도전한 끝에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듯 버티고 견뎌야만 찾아오는 그 결정적 순간이야말로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입을 모아 강조해온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의 힘을 현대사회에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이유는 정보화가 활발하고 경쟁이 치열해진 시대일수록 초조함과 조급함이 우리를 급하게 움직이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가 뒤처질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충전하고 성장시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물과 영양분을 주며 기다리다 보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버티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과 내면의 근육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버틸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남들이 쉽게 포기한 지점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며 여러 번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실패를 경험한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바로 포기하는 대신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동료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역량을 한 단계씩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본인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기회를 잡게 되었고, 남들은 이미 지쳐서 떠난 상황에서도 그는 남아있던 역량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 버팀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회는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권에서 강조되어 온 인류 보편의 통찰이자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핵심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메시지를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버티고 계신다면 그 시간은 분명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현대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경험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합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버티는 동안 기회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인맥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 순간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무작정 버틴다가 아니라 의미 있게 버틴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쌓여 어느 순간 문득 기회가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 빨리 잡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말을 일상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버티는 과정은 단지 고통을 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거기서 발견한 교훈과 지혜를 자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나 역경은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역사와 경험이 말해주듯 버텨온 사람에게 결국 주어지는 기회의 문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컨대 다소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시작이 늦었다는 좌절감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며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긴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자 동시에 준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여러 국면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상태를 넘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상당 부분 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주체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계발서적을 읽거나 선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어 공부나 전문 기술 습득 같은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버티기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총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적극적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패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당장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 떠나고 싶어지곤 합니다. 예컨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혹은 직장에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나와는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단정지으며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아직 충분히 노력해볼 기회가 남아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버티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SNS에선 매일같이 남들은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듯 보이고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남들이 언뜻 보여주는 화려한 결과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순간, 즉 실패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추스르며 다시 도전하던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일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상황에서 버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면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상사의 질책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얻게 될 경험과 경력적 성장, 그리고 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프로젝트가 정말 본인에게 의미가 있고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더 오래 버텨보며 배움을 쌓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을 찾거나 협조적인 동료 혹은 멘토와 교류하며 자문을 구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버팀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참아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입장도 성의 있게 전달하려 노력한다면 관계 개선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다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면 버티며 소통과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버티기를 일상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기다린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작정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나 실패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고 다음 시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버티기의 과정이 헛되지 않으며 결국 찾아오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과제는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은 일이나 관계가 있다면 왜 그 일을 혹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처음의 동기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면 조금 더 버티며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바로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명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발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명언이 주는 가치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버티기의 심리학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심리학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 원칙을 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이러한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을 지속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성장 욕구와 자기 실현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짧은 쾌락 대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버틴다는 것은 바로 이 장기적 목표를 위한 단기적 고통 감수를 대표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심리적 마찰을 경험합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정말로 보상이 있을까? 혹은 나는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심과 불안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는 버티는 과정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엔진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나 난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대신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매일 작게나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얻으면 점차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에게 현재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일을 공유하고 때때로 도움과 격려를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됐다가 아니라 이번 시도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내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지적 재해석을 시도하면 버티는 동력이 생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처럼 심리적 강인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비교 대상이 넘쳐나서 우리의 주의는 분산되고 심리적 압박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버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나 운동 또는 취미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운동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자신감과 에너지를 높여주며 명상은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버틴다라는 행동이 조금 더 견딜만해질 뿐 아니라 버티는 과정 그 자체가 내 삶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면접 준비와 자기 개발에 쏟아부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스터디를 하고 모의 면접을 반복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던 일련의 노력이 결국 자신을 한층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순히 취업 합격이라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심리학적 측면을 이해하면 우리는 힘든 순간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명언을 떠올릴 때마다 버틴다는 것은 내 꿈과 목표를 지키는 고귀한 과정이다라는 해석을 더 명료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버티기의 심리학을 더욱 확장해보면 인간이 갖는 회복탄력성 개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복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시련을 겪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나 좌절을 오히려 학습 기회로 여기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버티는 과정을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강인하고 유연한 자신을 만드는 투자로 여기기 때문에 포기가 아닌 도전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불운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행동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은 단순히 낭만적인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심리학적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인식이 결국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창업을 시작했는데 초기에 적자가 계속되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그저 나는 이 비즈니스에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매출을 늘릴 전략이 있을까?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은 무엇인가 같은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개선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같은 기간을 버티더라도 훨씬 더 많은 배우고 성장하며 기회를 만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직장 내에서의 마찰이나 갈등 상황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상사 혹은 동료와 불화가 생길 때 곧바로 사직을 고민하며 더는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의 배경을 이해하려 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물론 영영 해결되지 않는 갈등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협상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동안 익힌 능력은 결국 더 큰 기회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합니다. 정리하자면 버티기의 심리학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견뎌야 하고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해줍니다. 사람은 단순히 견디는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변화하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명언을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심리학적 근거와 성장 가능성을 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힘듦을 넘어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응원하는 과정이 결국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기회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유명한 위인들의 예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명언을 삶에 녹여냈는지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직장 생활 중 반복되는 평가 절차와 잦은 야근에 지쳐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다른 회사로 가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지만 그 청년은 정말 내가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웠나? 조금 더 버티면서 이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대로 쌓아보는 건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소한 1년만 더 집중적으로 매달려보자고 마음먹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기 위해 관련 공부를 병행하고 선배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실무 경험을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사내에서 프로젝트 기회를 받아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는 더 높은 연봉과 직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이때 그 제의를 수락할지 말지를 고민할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처음에 모든 것이 힘들다고 느낀 시점에서 바로 사직서를 냈다면 그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작지만 꾸준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한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틈틈이 소자본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주문량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많이 좌절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1년은 버텨보자.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본 뒤에 안 되면 포기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SNS 마케팅을 독학하고 주변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고 제품 품질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제품 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익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작 몇 달 만에 역시 난 안 돼라고 포기했더라면 그녀가 누리는 현재의 기회와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에서도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은 결코 허무맹랑한 이상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고 때로는 과감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기회가 오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변의 응원이나 조언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청년도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주부 역시 주변 친구들과 지인의 피드백을 모았기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 작은 한마디의 응원이나 조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기회는 머나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살펴볼 때 비로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꿈꾸고 있고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너무 빨리 단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나 난관을 만났다면 우선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파악하고 아직 문이 열려 있다면 그 문을 닫지 않고 버텨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을 위한 기회가 빛을 발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변 사례를 무조건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자기만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업무가 정말로 본인의 흥미나 역량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만 계속된다면 그저 버티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버틴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선택인 동시에 전략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왜 버티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목표나 지표를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동안 내가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길 권합니다. 첫째, 이 일을 혹은 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라던 최종 목적이나 가치가 무엇인가? 둘째,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나에게 어떤 성장이나 이득이 있을 것인가? 셋째, 현재 상황이 완전히 막다른 길이 아니라 아직 개선하거나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는가? 넷째,
나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구하면서 실제로 버티는 선택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감과 함께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하는 과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주변의 조언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를 오래도록 쌓은 결과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거나 극적인 전환점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는 미세한 변화와 끈기가 만들어낸 축적의 결과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력을 얻어 기회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운동선수가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재활훈련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정적인 경기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선뜻 보지 못하는 사이에 묵묵히 자기 분야를 연구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사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자리를 잡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한꺼번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합니다. 이게 다 지난 시간에 버틴 덕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 막연한 희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단한 의지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버티는 것은 고독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뒷받침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실패담 혹은 성공담에서 교훈을 얻어 실패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두는 전략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언젠가 커다란 기회의 무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5번째로,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명언을 좀 더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거나 지켜내기 위해 혹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참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지치고 왜 견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 허무함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큰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당장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꾸준히 성과를 내고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칭찬해주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 시간만큼 공부하기, 주말마다 짧은 독서 감상문 쓰기,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기록 갱신하기 등 작은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전과 실패에 대한 긍정적 해석입니다. 버티는 과정에서 실패는 거의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실패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보면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 시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넷째, 지지 체계 확보입니다. 버틴다는 과정은 때로 외롭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구, 멘토처럼 나를 격려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동호회 같은 모임을 찾아서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을 때 버티는 힘은 배가 됩니다. 다섯째, 휴식과 자기 돌봄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지속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소진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자기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가 취약해질 때에 부정적 생각이 쉽게 찾아들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전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를 만들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삼으며
함께할 이들을 찾고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실히 이어나간다면 버티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채는 것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략 중에서 내가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목표 설정이 부실하다면 그것부터 정비하고 주변의 응원 없이 혼자 버티느라 지쳐 있다면 지지 체계를 마련해 보세요. 나는 늘 실수만 한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한 책이나 강연, 상담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변화와 시도를 통해 버티기의 가치를 높여나갈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결코 낭만적이고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뒷받침하는 삶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과정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 설정,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 실패에 대한 긍정적 해석, 탄탄한 지지 체계, 그리고 휴식과 자기 돌봄을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통찰과 강인한 의지를 갖게 되며 그 결과로 찾아오는 기회는 더욱 커다란 만족감과 성취를 안겨줍니다. 물론 인생에서 타이밍을 잘못 잡아 과감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조차도 어느 정도 버티고 나서야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설정한 기간과 목표를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본 뒤에 내리는 결정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버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오랜 시간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취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에 서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버티는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힘이 내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말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체감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실천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는가, 이 버팀을 통해 나는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나눈 5가지 전략 중 하나라도 당장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시작이 먼 훗날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명언과 인생의 지혜를 폭넓게 다루며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삶의 도전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기회를 앞당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